가장 차가운 곳에서 침묵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경주 최대 보안교도소. 그곳의 침묵은 오직 한 사람, 박석호가 수년간 피와 두려움,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폭력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한 번의 조용한 노려봄만으로도 교도관 내 소총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조직폭력, 보스, 수년간 공식적인 권위는 그저 웃음거리였다. 교도관들은 열쇠를 들고 복도를 걸었지만 수감자들이 그들을 지배했다. 박석호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서는 모든 교도관이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다. 두려움이 아닌 불길에서 단련된 침묵. 이 지윤 교도가 거대한 철문을 통과했을 때 수감자들이 본 것은 엘리트 부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본 것은 20대 후반의 다소 가냘픈 체구의 여자가 서류 더미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경험 없는 초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석호는 그녀의 접근을 보고 천천히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이 거칠에 불과하며 자신과 충성스러운 부하들 앞에서 깨부술 수 있는 약점이라고 믿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영원히 확고히 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는 자세를 고쳐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거대한 채취로 복도를 압도했다. 마지막 조롱 섞인 도전을 던졌다. 그녀의 신경을 산산이 부수려는 의도였다. 나한테 감히 손을 대다니? 그는 그녀를 단순한 교도관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무기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지윤 교도는 소리치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본 침착함은 초보자의 침착함이 아니었다. UDT 특수부대의 가혹하고 무자비한 연단 속에서 얻어진 절대적이며 치명적인 정적이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장애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조롱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녀는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모한 주먹이나 공격적인 발차기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엘리트 훈련으로 얻은 단 하나의 안정점을 활용한 단정하고 거의 수술적인 동작이었다. 단 5초 만에 교도소의 왕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움직일 수 없었고 굴욕적이었으며 완전히 침묵했다. 그의 지배, 그의 두려움, 그의 오만함은 권력보다 정밀함을 선택한 한 여인에게 산산이 깨졌다. 이것은 엘리트 전사의 침묵 속 권위가 군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길러진 숨은 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안에서 존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진짜 이야기다. 5초 만에 전달된 교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처음으로 저희 스토리 채널에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만들고 더 강렬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 군대 실화들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경주 교도소의 공기는 금속 냄새가 섞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억눌린 생명이 내뿜는 낮고 거친 운궁거림이 공간을 채웠다. 그 소리는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위협의 울림이었다. 국가가 아닌 죄수들이 지배하는 왕국의 도전받지 않은 리듬, 이 최대 보안 구역의 화관감 벽 안에서 권력 구조는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했다. 공식 경비원들은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진정한 힘은 마당을 흐르며 박석호의 발끝에 모였다. 박석호, 전직 깡패 보스로 얼굴에는 옛 충성심과 새로운 증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시설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협박이 필요 없었다. 턱을 천천히 조이는 것만으로도 경비원의 척추는 물처럼 녹아버렸다. 경비원들은 위계 질서를 알고 있었다. 박석호를 자극하면 혼란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수년간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를 침묵의 공포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화요일,
마당의 단조로운 풍경은 날카롭게 깨졌다. 관리동에서 이어지는 무거운 철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높은 철조망 벽에 그 울림이 반사되었다. 모든 시선, 박석호의 눈까지도 한 곳을 향했다. 그 날카로운 오후 빛 속에 들어선 존재는 놀라울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표준 교도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단순히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돈된 듯 보였다. 짙은 머리카락은 규정대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윤 교도관. 늦은 20대에 침착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얼굴. 바로 그 정적이 모든 시선을 끌었다. 대부분의 신입들은 가식적인 용기나 얇게 가린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이지윤은 단지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군중을 불안하게 훑지 않고 오히려 열 감지 카메라처럼 정확하게 관찰했다. 마당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평소의 수다와는 달랐다. 권위에 잠재된 약점을 감지한 호기심과 흥분이 섞인 반응이었다. 저 사람 누구야? 울타리 근처 수감자가 중얼거렸다. 신참인가 봐. 그의 이웃이 비웃듯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평소의 경멸이 없었다. 신입치고 너무 침착하네. 서울에서 전이 본 책상 일꾼인가. 그러나 수십 년간 시스템을 지켜온 베테랑들은 달랐다. 그녀의 걸음걸이, 무겁지만 정확하게 땅을 밟는 발걸음에서 일반 교육 이상의 규율을 느꼈다. 모래 위를 걷는 듯 그녀만이 정확한 중심을 알고 있는 듯한 발걸음. 소문은 일반 수감자들 사이가 아니라 베테랑 교도관들의 작은 집합에서 시작되었다.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속삭임이 이지윤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단순한 전입자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유령 이야기였다. UDT 출신이라더군. 15년 경력의 김 교도관이 파트너에게 속삭이며 식은땀을 닦았다. 말도 안 돼, 김. 여자라고? UDT 특수부대? 수감자 헛소리지. 다른 교도관이 코웃음을 쳤지만 눈은 여전히 이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아주 소수의 초전개 부대 출신이라더라. 사건 후 전입 온 거야. 저 눈을 봐. CEO 눈빛이 아니야. 100m 목표물 집중력이지. 진실은 소문 이상의 것이었다. 이지윤 교도관은 단순한 UDT 특수부대 베테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주, 헬 윅을 견뎌내며 강철을 점토처럼 다룰 정신력을 얻었다. 이 최대 보안 교도소로의 전입은 강등이나 후퇴가 아닌 전략적 배치였다. 그녀는 단지 새로운, 더 통제된 전장을 찾은 것이다. 마당을 천천히 가로지르던 그녀의 길은 자연스럽게 박석호의 영역과 교차했다. 박은 두 명의 충성스러운 근육질 부하와 함께 벽에 기대어 있던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다. 입술은 천천히 흉측한 미소로 말라붙은 피부를 조금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계산된 눈빛으로 평가했다. 젊고 여자이며 완전히 침묵하는 존재. 마당의 새 장난감이자 이곳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자를 보여줄 완벽한 실험 대상. 수년간의 수감 생활이 그에게 가르친 것. 권위는 가면일 뿐 약간의 압력만으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 이지윤이 그의 곁을 지나며 눈길이 잠깐 스쳤다. 도전도 반항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장애물을 점검하는 시선. 박석호는 미소를 더 벌리고 그녀의 미숙함을 무시하는 듯한 낮은 웃음을 내뱉었다. 주변 수감자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 특유의 저음의 웃음. 그러나 카메라는 이지윤의 얼굴에 머물렀다. 턱선 한쪽에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만이 반응이었다. 내레이션이 정확하게 끼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어떤 폭풍이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다. 박석호는 신입 교도관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통제력을 완벽히 갖춘 무기,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곧 폭발할 숨겨진 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지윤은 아무런 걸음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새 제복의 희미하고 깔끔한 냄새가 마당의 퀴퀴한 공기를 대신했다.
박석호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무반응, 무시당함, 그 새로운 화나게 하는 감각. 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벌거벗은 머리를 손으로 쓸며 차갑고 위험한 생각을 마음속에 심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침착함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가 누가 보스인지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박석호의 차갑고 위험한 생각은 신임교도 이지윤이 두려움 하나 없이 자신 곁을 지나갈 때 바로 뿌리를 내렸다. 그는 결코 그대로 둘 수 없는 조용한 모욕을 느꼈다. 그 이후 며칠간은 혼돈스럽진 않았지만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줄과 같았다. 박석호는 폭력을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계산된 심리적 압박으로 천천히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이지윤의 침착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위계의 취약함을 모든 수감자와 교도관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심리전을 시작했다. 작은 지속적인 자극을 계획하여 그녀의 반응 한계를 시험했다. 식사 시간에는 거대한 김두철 같은 부하들을 그녀의 근무대 주변에 오래 머물게 하며 숨을 무겁게 쉬고 시선을 뚫어지게 고정하게 했다. 두철은 성급한 성격으로 유명했기에 우연히 팔을 스치거나 일부러 쟁반을 떨어뜨리며 그녀가 몸을 숙여 치우게 만들었다. 이지윤 교도는 마치 혼자 있는 듯 임무를 수행했다. 수감자들의 근접에도 결코 움찔하지 않았다. 두철이 쟁반을 떨어뜨려도 그녀는 흩어진 밥과 김치를 문서 점검 때처럼 차분하고 기계적인 효율로 수거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공격적인 시선을 도전이나 반항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길게 이어지는 중립적 관찰이 그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방법이었다. 박석호는 이 광경을 공용실의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며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순진함이나 훈련에 의한 로봇적 행동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각상이다. 모든 조각상은 결국 금이 간다. 이지윤의 겉보기 침착함 아래 활발히 움직이는 내면의 흔적은 마치 전류처럼 스쳐 지나가는 짧고 날카로운 기억의 섬광뿐이었다. 그것들은 향수 어린 회상이 아니었다. 근육 기억 훈련이었다. 현재의 아드레날린은 즉시 UDT 특수부대 훈련 시절을 재생시켰다. 지옥주 헬위크 동안 얼음처럼 차가운 소금물의 맛, 몸이 극도로 떨리면서도 목봉을 머리 위로 유지해야 했던 순간 단 하나의 잘못된 숨으로 실패, 심지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로 톨러런스 저격, 훈련의 고통스러운 정적, 근접 전투 훈련 중 심장을 두드리는 리듬, 상대의 운동량을 이용해 1초 안에 목표를 무력화하는 법. 그녀의 정신은 복잡하고 다중 처리 가능한 프로세서였다. 도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찰하고 계산하며 모든 움직임을 분류하고 있었다. 두철의 과장된 숙임을 서투름이 아닌 공격 각도로 읽었고 박석호 얼굴의 미세한 표정을 포착하여 공격 의도로 기록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을 통제하는 궁극적 훈련이었다. 수년간의 UDT 경험은 감정적 반응을 없애고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대체시켰다. 육체적 대치 상황에서 놀라거나 화내는 1초가 패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레이션은 그녀의 침묵이 지닌 치명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절대적 통제의 증거였다. 수감자들은 중립적인 가면만 보았다. 그 안에서 시계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 시계는 당황이 아닌 계획된 파괴적 방역을 실행하기 위해 맞춰져 있었다. 심리적 시험 기간은 박석호가 조급해지면서 끝났다. 3일간의 실패한 심리적 압박은 오히려 이지윤의 무적처럼 보이는 침착함을 굳혔다. 그는 이제 육체적 압박을 가해
유니폼 아래의 여성을 드러내야 했다. 대치 상황은 작업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에서 발생했다. 감시가 거의 없고 교도관 반응이 느린 악명 높은 사각지대였다. 박석호와 두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윤 교도가 수감자 서류를 든 채 순회 점검을 하며 복도를 지날 때 박석호는 곧바로 그녀의 길을 막았다. 공격적으로 가로막지는 않았다. 단지 그녀가 지나가야 할 공간을 차지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멈췄다. 서류는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손에 쥔 채였다. 눈을 들어 마침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복도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박석호가 다가와 그녀를 압박하며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그녀를 약간 밀어붙였다. 그는 몸을 숙이고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낮고 뱀 같은 숨소리로 말했다. 봐라, 작은 병사야. 참 차분하군, 참 깨끗하군. 그는 조악한 교도소 담배 냄새를 풍기며 조롱했다. 거대한 손을 들어 닿지는 않고 어깨 바로 위에 맴돌렸다. 그 작은 제복이 여기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나? 그는 침묵을 즐기며 다가올 공포를 만끽했다. 눈빛은 차갑고 승리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 도발을 던졌다. 그녀가 공포나 무모한 반격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감히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박석호의 입술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며 그녀가 행동하기를 강요하면 UDT 훈련 실제라면 이 공포에 무너질 것이라 믿었다. 그는 더 크고 강하며 폭력의 경험으로 단련된 남자였다. 그러나 이지윤 교도의 얼굴은 돌 같았다. 손에 든 서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질문이 끝난 2초 동안 그녀의 계산적 머리는 두 가지 핵심 데이터를 처리했다. 그의 취약한 무릎 관절까지의 정확한 거리,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두 철의 위치 각도. 그녀는 이 도전을 기다려온 기회로 보았다. 목표는 가까이, 감정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고, 스스로 무적이라 확신한 상태였다.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짧고 날카로운 관찰에서 실행으로의 전환 스위치였다. 그녀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박석호는 위험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 앞에 서 있는 초보 교도만 보고 첫 라운드를 이겼다고 믿었다. 갱스터 박석호는 자신이 교도를 공포로 마비시켰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쉬는 미세한 숨결이 방역의 시작을 알렸다. 고요는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좁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복도에서 시간은 느려지지 않았다. 단지 집중될 뿐이었다. 박석회에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그 고요를 패배로 잘못 해석했다. 하지만 이지윤 교도에게는 5초라는 결정적 순간이 열렸다. UDT에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은 한순간에 치명적인 선택을 내리는 훈련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이 순간도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외과적 개입이었다. 박석호는 여전히 몸을 숙인 채 거대한 손을 그녀의 어깨 근처에 띄운 채 위협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발은 앞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몸은 심리적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해 살짝 틀어진 자세였다. 방어에는 최악의 위치였다. 이지윤 교도는 여전히 서류를 든 팔을 움직이지 않았다. 박석호는 시선을 위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임은 발에서 시작되어 발에서 끝났다. 움직임 1. 기반. 체중의 최소한 이동. 바지 다리의 움직임에 숨겨질 만큼 미세한 움직임. 왼발이 뒤로 반 인치 이동하며 중심을 고정했다. 움직임 2. 공격. 오른발이 피스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발레리나의 컨트롤처럼 정밀했다. 단순한 킥이 아니었다. 힘과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계산된 얽힘이었다. 부츠 옆면이 살짝 아래로 스냅되며 박석호의 체중이 80% 실린 앞발목 안쪽을 걸었다. 움직임 3, 비틀기. 발이 닿자 그녀는 밀지 않았다. 대신 엉덩이를 날카롭게 왼쪽으로 회전하며
발목을 안쪽으로 비틀었다. 이 복잡한 동작은 적의 체중과 균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다. 힘이 아니라 생체역학적 레버리지였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다. 힘은 크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완벽했다. 박석호의 무거운 무릎은 순간적으로 자연축을 넘어 안정성을 잃었다. 낮고 섬뜩한 툭 하는 소리만이 울렸다. 10초도 차에 되지 않아 박석호의 거대한 몸은 무너지는 탑처럼 안으로 접혔다. 무릎이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근육과 인대는 완전히 경직되고 비틀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통증은 즉각적이고 백열처럼 뜨거우며 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단지 질식한 부상자의 소리만 냈다. 얼굴은 콘크리트 바닥에 박힌 채였다. 경과 시간 약 0.7초. 박석호의 거대한 부하 김두철은 미소를 짓던 중 멈춰 섰다. 그는 소리, 몸싸움 혹은 절박한 저항을 예상했지만 이 침묵 속 지하 공격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크게 뜨였고 바닥에 쓰러진 박석호 주위로 부드럽게 흩날리는 서류를 따라 시선을 고정했다. 근처 다른 수감자들도 충돌음을 듣고 즉시 멈췄다. 운동장에 흐르던 낮고 자신감 있는 윙윙거림이 사라졌다. 고요가 시설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해체의 걸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지윤 교도는 박석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몸 위를 깔끔하게 지나 두 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물러서 그녀가 명령했다. 목소리는 완전히 차분했다. 숨가쁨이나 고함은 없었다. 이것은 부탁도 경고도 아닌 피할 수 없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두 철은 주저했다. 폭력으로 살아온 남자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교도소의 왕이 자신도 감지하지 못한 움직임 하나로 신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완전한 심리적 붕괴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UDT 훈련의 핵심이었다. 최소의 노력, 최대의 효과. 주먹을 날리지 않았고 불필요한 공격성을 쓰지 않았으며 과도한 힘으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는 정밀하고 통제된 무력화 기술, 치명적 기술을 비살상적으로 적용한 스위스 시계 같은 정확한 타이밍의 시연이었다. 내레이션은 강조할 것이다. 이것은 힘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능력으로 권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박석호는 그녀에게 손을 댈 용기가 있는지 시험했다. 그녀는 반항의 뿌리를 끊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전사의 침묵과 압도적 논리로 응답했다. 이지윤 교도는 두 철을 바라보았다. 자세를 바꾸거나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지 않았다. 단지 바닥에 누워있는 박석호의 고통이 나머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 철은 천천히 신중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얼굴에서 반항심이 사라지고 깊고 불안한 존경심이 자리했다. 위층 복도에서는 초기 소리에 늦게 반응한 다른 교도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바닥에 숨을 헐떡이는 갱스터 보스와 그의 위에 완벽하게 서 있는 신님 교도를 보고 충격의 말을 잃었다. 교도소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박석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있는지 물었죠. 그녀가 울리는 고요 속에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지윤 교도는 단 1초 만에 박석호의 신체적 심리적 지배력을 산산조각냈다. 교도소에서 가장 두려움받던 남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숨을 헐떡이며 움직일 수 없는 덩어리로 남았다. 잠시 전까지 긴장이 끓어오르던 복도는 이제 이질적으로 차갑고 고요했다. 공기는 더 이상 눅눅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갑작스럽고 깊은 취약함이 스으며 있었다. 박석호는 무릎에 욱신거리는 근육이나 경직된 통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부상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몸은 고통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미친 듯이 되감기를 반복했다.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지점, 초보 교도가 먹잇감에서 포식자로 전환된 순간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심지어 서류조차 떨어뜨리지 않았다. 마침내 교도관들이 조심스럽고 불안한 걸음으로 복도로 뛰어 들어왔지만 지윤 교도는 쓰러진 갱스터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추가로 제압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수업 자체가 절제였다. 김경희, 그녀가 도착한 선임 교도관에게 말하듯 목소리는 또렷하고 전문적이었다. 수감자 박석호는 무릎에 체중을 싣지 못하는 부상으로 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급작스러운 낙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자신이 이긴 대결이 아닌 관리 운영 문제로 설명했다. 행동에서 목표와 객관적 보고로 즉시 전환하는 이 세부적 접근은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에 띄었다. 이는 공격성이 아닌 이야기의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주었다. 박석호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반항하려 했지만 헛된 몸짓이었다. 평소에는 단단한 돌처럼 무표정했던 얼굴이 고통과 무엇보다 굴욕에 일그러졌다. 그는 단 한 단어를 거칠게 내뱉었다. 너? 지윤 교도는 그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승리감이나 복수심이 아닌 냉정하고 안정적인 평가였다. 마치 의료진이 증상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공격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박수감자,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교도소는 당신의 개인 영토가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과소평가하셨군요. 그 순간 박석호는 진정한 실수를 깨달았다. 더 힘센 깡패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지적 기술적으로 우월한 힘에 의하에 해체된 것이었다. 근육 대결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폭력적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문 기술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의 폭정이 허세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겸허해졌고 무엇보다 교육을 받은 것이었다. 지윤 교도는 한 걸음 물러섰다. 김경휘와 두 명의 교도관이 조심스레 마비된 박석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제복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다. 쓰러진 수감자 서류를 주워 먼지를 털고 순서대로 정리했다. 그녀가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박석호뿐만 아니라 교도소 전체 수감자들에게 향한 것이었다. 교도의 행동은 복수도 개인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정밀함으로 전달된 임상적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훈련과 권위는 최대의 힘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힘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권위는 외치지 않습니다. 계산되고 침묵하며 불가피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녀는 과도한 힘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승리는 박석호가 수업 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정의되었다. 이는 UDT의 통제된 무력화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훨씬 강력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단지 교정만을 선택했다. 이러한 절제는 통제되지 않은 폭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주변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느껴졌다. 불가능한 광경을 목격한 두철은 이제 새로워진 엄격한 존중심으로 교도관들을 돕고 있었다. 작업장 복도에서는 사건을 지켜본 수감자들이 낮고 경건한 속삭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석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지윤 교도에 대한 냉정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침묵 속 힘이 전체 구역의 권력 구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수감자들은 더 이상 조롱할 수 있는 위협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복종해야 할 보이지 않는 힘을 보았다. 위층 복도에서는 베테랑 교도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하지만 깊은 인정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진 김경위는 그러나 깊은 존경을 담아 지윤 교도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지윤 교도님 서류 처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방금 목격했다. 규정을 깨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위협을 해체한 전략가를. 지훈 교도는 가볍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지배 규칙은 협박이 아닌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재정립되었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 위를 조용히 걸으며 점검을 이어갔다. 차분한 자세는 이제 손댈 수 없는 권위를 뿜어냈다. 경주의 질서가 돌아왔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질서였다. 단 한 명의 교도의 조용한 자신감이 수개월간의 긴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닌 침묵과 정밀함 속에서 얻어진 진정한 존중의 기반이 되어 복도를 걸었다. 지훈 교도는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세운 침묵의 권위는 교도소 안의 지각 변동과도 같은 영구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긴장은 이제 마지못한 그러나 깊은 존중으로 바뀌었다. 해가 교도소 담 너머 거친 산등성이로 기울면서 운동장에는 길고 일그러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주교도소의 질서가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질서였다. 그것은 엄격하고 즉각적이며 처벌의 두려움이 아닌 능력의 불가침성을 깨달은 결과였다. 박석호는 의료실로 옮겨졌고 그의 자존심과 무릎은 똑같이 겸허해졌다. 그의 부재는 권력 구조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만들었다. 한때 수감자들이 침묵을 두려움이나 약함으로 해석했던 것은 이제 지윤 교도의 계산된 일격으로 읽혔다. 모든 교도관의 지시는 새로운 거의 반사적인 순종으로 이어졌다. 그날의 마지막 점검 순찰을 마치며 지윤 교도는 관리동의 반짝이는 타일 바닥 위를 느긋하게 걸었다. 그녀가 발산하는 자신감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위협적이지도 지나치게 친근하지도 않았다. 규칙을 따르는 이들에게 권위적이면서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정밀한 균형이었다. 지윤 교도는 근무 책상 앞을 지나쳤다. 베테랑 교도관 김경희가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감자가 우연히 넘어졌다는 단정한 기록. 김경희는 고개를 들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 날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운동장이 조용합니다, 지윤 교도님. 김경희가 낮게 말했다.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야죠, 김경희님. 그녀는 차분히 답했다. 기대가 명확할 때 질서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입니다. 지윤 교도는 높은 철창 창가에 잠시 멈춰서서 황혼빛에 물든 평화로운 콘크리트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UDT 훈련의 기억, 극한의 피로, 정확성,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완벽한 하나의 도구로 단련했던 고된 시간들, 이제는 고통이 아닌 침묵 속 동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박석호의 폭력은 지배를 외치는 소리였다. 그녀의 반응은 진정한 힘이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압박의 정확한 지점만 알면 충분했다. 나레이션은 이야기의 주제와 감정적 결론을 강조했다. 그녀는 무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잔혹함도 쓰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체구에 있지 않았다. 기다리고 관찰하고 확실하게 타격하는 훈련된 자기 통제에 있었다. 진정한 존중은 소리로 명령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과 정밀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무기가 내려진 후에도 남는 침묵의 권위처럼 수감자들은 깊고 근본적인 교훈을 배웠다. 그녀의 침착함은 두려움의 가면이 아니라 치명적 전문성의 베일이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다. 그녀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엘리트 훈련 시스템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 교훈은 성별이나 체구를 초월한 것이었다. 그것은 숙련의 교훈이었다.
지윤교도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내부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경주교도소의 벽 안에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교도소는 외부 세계의 부패, 조직 범죄, 영향력이 철창을 통해 필터링되는 허브이자 교차점이었다. 박석호는 단지 말단 병사였다. 혼란의 진짜 설계자는 외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나레이션은 미래를 암시했다. 운동장은 조용했지만 전선은 여전히 윙윙거렸다. 지윤 교도는 알았다. 폭력 조직 보스를 제압하는 것은 단지 증상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했다. 시설을 진정으로 정화하려면 그녀는 손으로 싸우지 않고 부패와 음모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과 연결된 관리 구조의 실타래를 따라가야 했다. 경주에서의 그녀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석양이 그녀의 배지를 반짝이게 했다. 단단한 발걸음으로 관리동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기다리고 있을 그림자 같은 도전을 향해 지윤 교도는 완벽하게 반응했다. 냉정하고 훈련된 정밀함으로 거대한 위협을 즉시 무력화시켰다. 그런 압박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정한 권위의 근원은 무력인가? 아니면 침묵 속 숙련인가?